저는 바로 누님 손을 잡고 둘만의 뜨거운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자마자 저는 5년 동안 쌓인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5년 동안 사용 못한 저의 검은 제짝 검집을 보고 웅웅거렸습니다. 뽀얀 국물을 계속 검집에 토해 넣었습니다. 검집도 5년 만에 제짝을 만나서 불에 댄 듯이 뜨거웠습니다. 아랫집에 홍수가 나며 국물을 빨아들이며 소리 질렀습니다. 서로 왜 이제야 만났느냐고 하소연하며 쌓인 감정을 처리했습니다. 검은 검집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검집은 검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현재 시골 출신의 30대 후반의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5년 전에 일어난 그립고 아름다운 원나잇 스토리 들려드릴게요. 대학 졸업 후 중견알짜 기업에 취직한 후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장 생활의 유일한 낙은 퇴근 후 역 근처 이바에서 술 한잔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들러서 한두 시간 앉아서 즐기곤 합니다. 친구와 같이 갈 때도 있고 없으면 혼자서 가서 앉아 있다 오곤 합니다. 사귀던 애인이 있었지만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재촉했고 나는 천천히 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정을 가져서 얽매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지금의 이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술 한잔합니다. 주말에 가끔씩 친구들과 취미생활도 즐깁니다. 5일 동안 빡세게 일하고 이틀 편히 쉬는 생활입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하고 혼자 바에 갔습니다. 혼자서 한잔 편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어떤 여인분이 같이 한잔 할래요 하십니다. 보니 40대 초반 같이 보이는 아주 귀티나는 미인분이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에 셀린느백의 샤넬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러며 하고 둘이 나란히 옆에 앉아 한잔 했습니다. 원래 저도 명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롤렉스 청판을 좋아해서 저축해서 샀습니다. 저희 롤렉스를 단박에 알아보셨습니다. 명품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누나는 완전 명품통이었고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서로 어찌나 이야기가 잘 통하는지 금방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누나는 럭셔리했고 아주 우아했습니다. 저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누나에게 빠졌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꼭 사귀고 싶었습니다. 이런 럭셔리와 우아함을 계속 향유하고 싶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이제 슬슬 일어나야 하는데 그녀가 계산을 한답니다. 순간적으로 감이 파악 와서 이건 내가 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사나이 가오가 있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나가 자기가 2차 사겠대요. 둘이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제가 치고 들어갔습니다. 누나 우리 좀 쉬러 가면 안 될까? 벌써 싫어. 조금 이따 가자앙. 저 말짱할 때 가는 게 누나한테 좋을 텐데요. 그래 그럼 우리 지금 가자.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럭셔리한 곳으로 갔습니다. 물론 계산은 누나가 했습니다. 저는 애인 떠나고 거의 6개월 만에 거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누나하고는 단 몇 시간 만에 몇 년 사귄 것처럼 친해졌습니다. 정말 호흡이 잘 맞는 한 쌍의 선남선녀였습니다. 럭셔리한 곳에 가서 저는 누나의 짐승남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천천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가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누나의 럭셔리와 엘레간트함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천천히 부드럽게 누나가 원하는 서비스를 다했습니다. 센스 소설에서나 보던 여러 가지 타입을 누나는 원했습니다. 누나 또한 대단한 스킬을 가지고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누나는 몇 번이나 목소리를 높이며 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칠게 쉬면서 말했습니다. 동생, 나하고 너무 성격이 맞네. 제 검을 만지고 깨물고 하면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누나의 검집에 너무 꽉 끼게 따맞대요. 우리는 평생에 만나기 힘든 짝을 만났다고 행복해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라 저는 부담 없이 최후의 기력까지 쏟아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해야지 하고 나가떨어졌습니다. 누나와 나는 네이키드한 바디로 서로를 보며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아침 11시경 눈을 떴습니다. 당연히 옆에 있어야 할 누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있냐 하고 일어났더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데스크 위에 편지 한 장과 지폐가 있고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동생 어젯밤 너무 행복했다네. 이제 이 누나는 잊어주게. 어서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에게 올인하게. 절대 딴 데로 눈 돌리지 말게. 항상 행복하기를 기도하네. 추신, 이 돈으로 좋은 옷 한 벌 사 입게. 같이 가서 사주고 싶었는데. 이 메모와 함께 현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황당한 하룻밤의 꿈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냥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꿈이었습니다. 완벽한 꿈. 그 다음날 바에 가서 바텐더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도 생전 처음 보는 분이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져 버리다니. 내가 그 누나를 찾을 수 있는 조그만 단서도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날 조그만 눈치라도 챘다면 연락처를 알아놓았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냥 마음이 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강렬한 추억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직장과 집 그리고 금요일 밤 그 바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 누나가 다시 올까 싶어서 3년 동안 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불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가 영업을 그만두어 갈 곳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3년 이상을 수도하는 스님처럼 누나만 그리며 혼자 위로했습니다. 누나 때문에 성실하게 일했더니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과장이 되었습니다. 시골 부모님은 장가 안 간다고 난리였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하느냐고 불만이십니다. 직장의 부하 직원이 어느 날 자기 친척이라며 소개팅을 하라고 합니다. 그쪽 30대 초반인데 국내 굴지의 로펌 비서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국내 탑에 들어가는 대기업 경영진이었습니다. 강남의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집딸이 왜 저 같은 사람과 소개팅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애인이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자리에 나가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누나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비슷했고 용모도 비슷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었습니다. 외로웠던 제 마음이 뭔가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 누나와의 하룻밤이 무려 5년이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녀와의 데이트를 하면서 저는 조금씩 누나를 잊어갔습니다. 그녀도 내가 싫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조금씩 서로에게 이끌리면서 즐거운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회사 일에 바빠서 해외 출장이 많았습니다. 꾸준히 그녀와의 만남은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나와 비슷하게 명품에 대한 대단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부업이고 명품 리셀러로 월급 이상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귄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그런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이제 내 나이도 이제 되었고 직책도 있고 하니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현실적으로 결혼 대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이상형 누나를 닮았고 경제력도 있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녀와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프로포즈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도 나를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내 나이도 30대 후반 되어서 결혼해서 안정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밑으로 남동생이 있고 쌓인 가족이었습니다. 동생은 공대 출신으로 미국 유학 가서 박사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자기 엄마 아빠하고 골프 치고 왔다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좀 보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누나인 것 같았습니다. 머리 스타일과 나이는 다른 것 같지만 얼굴형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 누나 같은데, 그 하룻밤의 꿈 누나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한번 꼭 만나봐야겠는데. 데이트할 때 슬며시 어머님 명품 좋아하셔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좋아하시고 이제는 명품을 즐기시는 수준이래요. 언제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 쇼핑할 때 저녁 한번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포르포즈하기 전에 꼭 만나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내일 백화점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장소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을 본 순간 바로 그 누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도 약간 놀라는 것 같았는데 바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식사하는 도중 기회를 엿보았는데 도대체 기회가 안 왔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끝낼지 모르게 끝났습니다. 끝나고 어머님이 화장실 가신다고 갔습니다. 나도 간다고 따라가서 문밖에서 기다렸는데 누나가 나왔습니다. 누님 저예요. 5년 전 그날 밤 우리 둘이. 내가 목이 메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울먹이며 그 말만 하고 누나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갔더니 누님이 먼저 나와 계셨습니다. 저는 바로 누님 손을 잡고 둘만의 뜨거운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자마자 저희는 5년 동안 쌓인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5년 동안 사용 못한 저의 검은 제짝 검집을 보고 웅웅웅 거렸습니다. 뽀얀 국물을 계속 검집에 토해 넣었습니다. 검집도 5년 만에 제짝을 만나서 불에 댄 듯이 뜨거웠습니다. 아랫집에 홍수가 나며 국물을 빨아들이며 소리 질렀습니다. 서로 왜 이제야 만났느냐고 하소연하며 쌓인 감정을 처리했습니다. 검은 검집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검집은 검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몰려왔던 태풍은 몇 시간이 지난 후 서서히 물러갔습니다. 이제 편안하고 조용한 부드러움만 남았습니다. 누나와 나는 조용히 흘러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누나는 작정을 하고 바람을 피우러 왔대요. 남편의 바람이 심해 바깥에서 자식을 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복수심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 바람을 피우러 나왔대요. 그리고 나를 만나서 후련하고 행복한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그래도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새벽에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갔대요. 젊었을 때부터 잘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 마음고생이 심했답니다. 나이 들어서는 더욱더 냉담해져 갔다고 합니다. 부부관계도 없고 따뜻한 말도 없고 아주 힘들었던 시절이었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그날 나와 하룻밤이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온몸에 쌓였던 것이 확 풀리고 새로운 의욕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소중히 감사하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힘들었던 시절에 유일한 친구가 딸이었답니다. 친구 같은 딸의 위로가 항상 큰 힘이 되었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편이 돼주고 자기의 말상대가 돼주었답니다. 남편 없이는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딸 없이는 살 수가 없대요. 내가 누님한테 정말 고맙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딸을 대신할 수는 없대요. 딸한테 상처를 줄 수는 절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만 딸하고 그만 만나주었면 한대요. 자기가 필요한다면 언제든지 만나주겠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현실적인 고민이 몰려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간 고민하고 답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을 고민에 고민을 하고 누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 혜경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누님. 그러니 누나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절대 비밀 지킬 테니까. 누나와 계속 만날 수는 없을까? 갑자기 누나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평생 남편의 외도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내 딸의 가슴에 내 스스로 못을 박게 네가 하다니. 그게 말이 돼 이 나쁜 놈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누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누님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그 꼴을 보시더니 누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내 딸을 사랑해주는 것은 고마워하지만 둘 다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생을 마감할 거야. 그 강력한 서술에 나는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집문을 열자 어서와 하고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뜨거운 불금 기다렸지. 아름다운 여인이 오늘 고생했다고 부드럽게 저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제 귀에 촉촉하게 속삭입니다.
자기야 어서 밥 먹고 검을 검집에 꽉 끼게 천천히 넣어줘. 내 누님하고 힘차게 답합니다. 세상은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게 더 절실한 사랑을 하나만 택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혜경 씨는 기꺼이 나보다 더 좋은 분에게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내 검에 딱 맞는 검집을 택했습니다. 이게 비록 내로남불이지만 저희는 지금 행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 너무 춥습니다. 바깥에 나가지 마세요. 집에서 따뜻하게 혼자 보는 소설 보세요. 저희 같은 연령은 겨울이 제일 무섭습니다. 나가서 다니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짜릿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